1교시 강의 계속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우리 1교시에서 호 하나를 이용해서 돌출해 있는 옵셋 옵션을 이용한 뒤 이렇게 두께를 만든 다음에 결합 기능으로 작업을 해줬었는데, 이제 마무리 작업은 이 왼쪽에 있는 원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줄 때 보니까 돌출을 써서 먼저 원을 이렇게 올려주면 얘도 돌출이 되고 있겠죠. 이때 지금 이 원이 현재 이렇게 원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약간 여러분들이 도면 보실 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잠깐 보냐면, 자, 이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는 원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쵸? 예. 요 바닥에다 그려놓고 우선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 높이까지를 한번 돌출을 시켜볼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돌출을 시켜서 올라간다면 전체 129가 다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아까 우리가 이미 돌출할 때 썼던 12에 24만큼의 값을 합치면 36이 되죠. 그러면 요 129에서 36을 요 값을 빼고 남은 높이만 우선 계산을 해서 올라가 볼 겁니다. 그럼 129에 36을 뺍니다. 자, 그래서 거리를 129에 36을 빼겠다. 자, 이번엔 뺄셈을 넣었죠. 예, 그러면 제일 높은 높이가 여기가 돼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 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 129에 36이라는 값이 나왔고, 그렇다면 아래쪽의 바닥 부분이 높이가 실상 여기는 아니었잖아요. 얘는 높이가 여기까지의 높이는 맞지만 내려와서 요 부분까지만 내려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맞추려면 이 바닥 쪽이 시작 부분이고 요 화살표가 있는 자리가 끝 부분인데,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끝 부분이 요 값이 지금 요 자리인 거고, 그럼 구슬처럼 동그랗게 돼 있는 이 부분은 요 거리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 돼요. 예, 그래서 요 시작에 해당하는 거리 부분을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위에서 48mm 높이 요 놈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 높이를 우리가 이미 잡아놨었죠? 예, 이 높이에서 요 값만 뺀 나머지의 높이가 바로 요 4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건데 약간 값을 보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요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지금 대충 제가 올려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값이 지금 얼마인지 아직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높이가 48이었기 때문에 자, 전체 거리에서 그 요 48만 빼면 요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한번 식을 세워보죠. 우선 요 값 밑에 있는 값을 그대로 써볼게요. 129-36에 자, 원래 또 뺄 건데 요 높이가 아까 도면에서 48이죠. 네, 그대로 빼놓게 되면 지금 현재 요 값이 나온 거네요. 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냥 나와 있는 값만 이용하고 내가 암산을 안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참 돌출을 해줄 때 여기에서도 안쪽 부분에 보면 이제 구멍이 뚫려야 되겠죠. 물론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구멍 기능으로 홀을 뚫어도 괜찮습니다. 뭐 만약에 홀을 뚫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자동으로 센터를 잡아서 지름만 주고 그냥 관통을 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돌출해서 아까 보면 우리 옵셋의 양면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바깥쪽으로 지름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근데 얘가 지름이 지금 얼마로 돼 있었었냐면은 안지름이 24예요. 바깥쪽은 36인데. 그러면 36이 24면 차이가 12mm인데 두께로만 하면 6m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6으로 놓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구멍이 아예 뚫려진 상태로 작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안에 얘가 지금 넘어가서 구멍이 조금 일부 막힌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요런 데도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작업을 해주냐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학생용 버전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데, 예, 위에 보면 저는 여기에 동기식 모델링이라고 있어요. 예, 동기식 모델링. 예, 요게 어떤 거냐면 실무자들이 정말 수정이나 편집을 할 때 정말 이 기능들을 많이 씁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그 금형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제가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요 메인 메뉴에서 보면은 면삭제라는 게 있어요. 면삭제.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얘를 삭제할 거거든요. 그래서 면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만 지금 찍었거든요. 그럼 얘가 경보창이 떠요. 그런데 얘만 지울 게 아니라 얘도 지워야 되죠. 뒤집어서 얘도 지워야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좀 걸리적거리는 면은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벌써 미리 보기상에 얘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 메뉴가 안 보인다면 이렇게 명령 찾기에다가 면 삭제라는 기능이 있는지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면 삭제를 한번 쳐보고, 정말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동기식 모델링에 있는 것들은 어떤 수정이든 대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죠, 저도.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학생용 버전에서 이 기능을 지원을 혹시라도 안 할까봐 이거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이걸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멍으로 뚫어주시고, 혹시 이 상태에서 나는 무조건 이거를 꼭 뚫어야 되겠다, 이 기능으로 말고 나는 기능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거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요 기능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위에 보시면 바디 트리밍이라고 있어요. 예, 요거는 거의 없지는 않을 겁니다, 요 기능은. 그래서 바디 트리밍을 선택을 하시는데, 보시면 먼저 바디 선택을 합니다. 다 똑같은 바디니까. 이때 면을 찍어줄 때요, 제가 지금 어딜 찍으려고 하는 거냐면 요 구멍의 내경, 예, 요 면을 찍을 거예요. 딴 데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바디면으로 돼 있으면, 바디는 뭐냐면 이 덩어리 전체를 우리가 바디라고 하기 때문에 바디면인 상태에서 이 면만, 요거 하나만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인식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상태로도 찍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보세요. 제가 아무리 찍어도 인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면 말고 단일면으로 해주세요. 단일면. 네, 그래서 요 안에 내경을 제가 지금 이렇게 찍을 거거든요. 근데 면이, 잠시만요. 잘 인식이 안 되네. 요 기능이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네요. 자르는 기능인 것은 맞는데 한번 보여는 드려볼게요. 바디 선택을 하고 면 또는 평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요 내경을 잡는 건 곡면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평평한 면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기존의 면이 잘 인식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세평면이라는 걸 찍어가지고 뭐 요런데 면을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안에 내경이든 바깥쪽 면이든 이렇게 한번 잡아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라져 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일자로밖에 못 잘라냅니다. 이 기능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하죠. 요걸로 그냥 다시 한번 뺄 학생들은 돌출을 한번 또 하세요. 그래서 곡선을 뭘로 하냐면 요 모서리, 원 구멍의 모서리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빼기를 써야 되겠죠. 빼기를 써서 안쪽의 내부, 내부를 지금 내가 선택한 내부만큼을 바디에서 얘를 지금 빼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방향이 안 맞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내부를 지금 잘라내는 형태가 되는데, 잠깐만요. 요거를 리셋을 다시 한번 하고, 아까 썼던 값이 좀 남아 있어서,
자, 선택을 하고 이렇게 좀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앞에 혹시 썼던 값이 남아있으면 리셋을 하세요. 대충 뚫을 거니까 그냥 이만큼 내리세요. 빼기로 돼 있네요. 자, 확인을 해도 버려집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면 돌출을 계속 써서 뭐 바깥에 거 만들고 안에 거 또 빼고 막 이러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할 바에면 아예 처음서부터 구멍을 쓰거나 또는 이 면 삭제가 가능한 학생들이 있다면 면 삭제를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방법 중에 제일 나은 방법.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작업이 다 된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찍어주시는데 어떻게 찍어주냐면 가장 요 형상이 좀 잘 보이게 간혹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밑에 돌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홈 버튼 있죠. 홈 정방향으로 배치하는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정방향으로 보여지는데 이 상태로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 캡처하실 때 자, 이렇게 캡처하실 때 보면은 캡처 도구 다 있잖아요. 윈도우에. 그래서 새로 만들기로 해서 할 때 지금 요 왼쪽에 트리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미지만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작업한 어떤 순서나 내용을 봐야 되니까 요렇게 파트 탐색기가 좀 보여지도록 요렇게 예, 요렇게 해서 그냥 바로 저장 버튼 누르면 예, 이렇게 JPG나 또는 제출한 학생들 보니까 PNG나 JPG가 가장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예, 아무거나 좋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정확한 건 얘가 보여지도록.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선을 선이 안 보이게 하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저한테 제출하실 때는 얘가 지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숨기는 거는 알려드릴게요. 자, 숨기는 건 어떻게 하냐면 우선 단축키로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축키가 원래 요거에 관련된 기능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가면 나오느냐? 자, 메뉴에 갔을 때 예, 여기 제가 지금 편집 메뉴에 있죠. 편집에 쭉 내려가서 예, 여기에 보면은 객체 이동이라고 있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 표시 및 숨기기에 해당하는 기능이 나오는데 예,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기능들이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기능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컨트롤 W, 컨트롤 Shift I, 컨트롤 B, 컨트롤 Shift K, 그 다음에 U, B. 그러니까 단축키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정말 자주 쓰면 좋은 그런 기능들. 예, 그래서 먼저 이 중에 오늘 설명을 할 거는 컨트롤 B예요. 숨기기 할 때. 예, 가장 간단한 기능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W. 좀 짧은 걸로 오늘은 먼저 연습을 해보는데 자, 컨트롤 B를 눌러볼게요. 이거 쓰자고 매번 여기 들어와서 이거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B를 선택을 하면 자, 제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B를 눌렀어요. 클래스 선택이라는 아이콘이 나오면서 객체 선택을 하라고 노란불이 뜨면 이렇게 지금 내가 스케치를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마 다 선택이 될 겁니다. 확인을 하면 자, 이렇게 숨겨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깔끔하게 됐기는 했어요. 근데 이 상태로 제출하시지 마시라 그랬고 이때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요놈도 글씨가 약간 흐릿해 보인다는 건 얘가 숨겨진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W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표시 및 숨기기가 나오는데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선을 스케치를 숨겼어요. 얘가 스케치죠? 스케치에 있는 더하기를 표시하겠다. 그쵸? 다시 더하기를 누르면 예, 다시 아까 숨겨놨던 애들이 다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를 누르면 다시 숨겨지고 더하기를 누르면 다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가지 단축키 중에 편리한 것을 쓰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왔던 게 요 창,
요 조그마한 요 창이 없어서 뭐 교차해서 정지를 못하겠다라든지 뭔가 선택이 안 되는 질문들을 준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줄 있는 데다 대고 마우스를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요런 메뉴들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홈은 여기에 있는 홈이에요. 요 홈. 그럼 어셈블리는 어디겠어요? 그 다음 어셈블리, 그 다음 곡선, 곡면, 해석 얘네들 다 여기 있는 메뉴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는 뭔가 메뉴들을 또 체크를 하시면 이 메뉴의 개수는 옆에 더 생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써도 충분한 거고 이 중에서 위쪽 경계 모음이라는 게 있고 아래쪽 경계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왼쪽 경계도 있고 오른쪽도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위쪽 경계가 지금 체크가 돼 있는데 요 놈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메뉴가 숨었죠. 다시 오른쪽 누르고 위쪽 경계를 키면 다시 요 조그만한 아이콘 애들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뭔가 아이콘이 없어졌다 싶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그 아이콘 근처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쪽 경계 모음이나 또는 아래쪽 경계는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제 화면에선 잘 안 보이는데 뭐 딱히 얘는 많이 쓰지 않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메뉴에서 요거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요 과제 하나를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를 캡처를 해주시고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이 있었죠. 두 번째로 해서 요 탐색기 부분을 포함한 걸 두 번째로 한 번 더 제출을 해주시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을 싹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지울 거냐면 여기까지 지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처음에 우리 스케치 하나 그리고 돌출하고 그리고 두 번째 홀을 그렸던 요 상태부터는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물론 처음부터 또 해보면 좋기는 한데 두 번째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파일을 앞에 거 하나 저장하고 두 번째 거 할 때는 그냥 저장하면은 앞에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름을 바꿔서 하나 더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요때는 잘 보세요. 요때는 자, 아까 스케치를 했던 데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하러 들어왔어요. 자, 그럼 저는 여기다가 하나만 더 그릴 건데 아까 보셨던 이 원의 중심점이 있던 자리에 라인 한 개만 더 그립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한 개를 더 그릴게요. 대충 길이는 상관없어요. 예, 그냥 라인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또 하나가 있었냐면 자, 이 도면상에서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요 놈을 그렸잖아요. 요 놈을 그렸는데 요게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얘가 그대로 선을 이렇게 따서 올라가 볼게요. 선을 그대로 따서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 보면 어디냐면은 요 사각형 부분입니다. 사각형. 요 제가 빗금치는 그쵸? 네, 요거에 해당하는 단면부예요. 그래서 요 사각형을 지금 한 개를 더 그릴 겁니다. 자, 그럼 사이즈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 부분은 얘 지름과 똑같으니까 36이 될 것이고 가끔 60으로 잘못 헷갈려서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사이즈는 얼마냐면은 우리 이미 앞에서 요 두께 확인했었죠. 78에서 60을 뺀 값으로 18. 예, 요거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자, 그대로 그려볼게요. 18mm를 그대로 그려보면 그럼 얘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아까 요거 그릴 때처럼 그냥 디귿자로 중간에 구속이 잡힐까봐 저는 일부러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요. 남아있는 선들은 트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단 구속만 들어가게. 자, 선택을 해보면 여기가 17mm인데 이 원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위치가 이렇게 똑같이. 예, 그래서 치수로 준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저처럼 그냥 18mm 이렇게 주고 이쪽도 18mm를 따로 주셔도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치수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차피 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조건에 들어가서 원과 요 직선 두 개를 접선으로
접선으로 잡으면 요렇게 점선이 요렇게 맞는 표시가 딱 뜨죠. 예, 이러면은 치수 기입이 없어도 돼요. 자, 해서 자, 간단하게 여긴 치수가 다 들어갔고, 그럼 어디만 줘요? 이제 요 위치에서부터 요 선까지 폭만 헷갈릴까봐 쭉 바깥으로 올려볼게요. 요게 18이었죠? 18. 자, 이렇게 하나 더 그렸습니다. 자, 스케치를 자, 삐져나온 거 그냥 놔둘라 그랬는데 혹시라도 걸리적거릴까봐 여러분들이 잘라줍니다. 자, 종료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아까랑 스케치가 한 1번 스케치에서 그냥 다 그린 거. 이젠 더 이상 그릴 스케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돌출을 합니다. 돌출 말고 아까는 우리가 홀을 그려서 돌출했는데 이번에는 회전. 자, 회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요 네모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연결된 곡선 하고 여기도 한 번 더 막힌 데를 찍어야 되니까 교차해서 정지, 요선과 요선까지 사각형이 완벽해지게. 자, 그 다음에 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회전의 특성상 항상 가운데에 회전축이 있어야 됩니다. 요 라인을 축으로 삼으려고 그린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요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가 360도가 다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딱 90도 구간까지만 돌아가게끔 하려고. 그래서 이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90도까지만 가겠다. 근데 이 방향이 아니네요. 그렇다고 또 마이너스 90도 놓고 막 이럴 필요는 없고 이 벡터에도 반전이 있어요. 반전을 눌러주고 모양은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단 분리 내 결합만 시켜주시면 아까 돌출을 했던 형상과 모양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면에서 회전축이 어딘지 이 막대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막대기가 바로 회전축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대기의 방향. 그래서 사각형 하나랑 직선 한 개 그렸을 뿐인데 그냥 획 돌아가니까 바로 그려지는 형태. 그리고 나머지 원을 돌출하시는 것은 아까와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자, 요 돌출할 때 또 한 가지 방법 나는 계산하기 싫다. 그냥 위에서 바로 작업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자, 방법을 하나 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기능을 보시면 지금 원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데 이 원을 지금 여기에다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뭘 하나 만드냐면은 우리가 원래 X와 Y와 Z가 있었던 데서 스케치를 하듯이 여기도 그러한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평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평면을 그려줄 거고요. 지금 현재 바닥이 있는 XY 평면에서부터 이 높이까지를 이용해서 평면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129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 48의 꼭대기가 있는 위치까지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셔도 되고 또는 아예 계산하기 어렵다. 그럼 이 바닥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그냥 129를 한 번에 가도 돼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29. 자, 요거 쓰겠습니다. 자, 이때 놓고 여기에서 자, 위에 보시면 오늘 새로 나가는 기능인데 여기 보면 위에 데이터 평면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어떨 때 쓰냐면 간혹 우리가 이렇게 XYZ 평면상 말고 다른 위치에다 뭔가를 스케치나 그리고 싶을 때 자, 그래서 데이터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자, 제가 지금 만약에 이면을 찍으면 자, 리셋 한 번만 할게요. 이면을 찍으면 요 면에서부터 아이고 바로 생겼네. 자, 이면을 찍으면 이면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화살표를 올리면 이렇게 면이 올라가면서 만들어져요. 그쵸? 이런 면이고 저는 지금 어디서 할 거냐면은 요 제일 밑바닥 계산하기 좋게 자, 리셋 한번 하고 제일 밑바닥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잘못 찍힐 수 있어요. 자, 리셋하고 바닥면이 찍혀야 됩니다. 계산하기 좋게 바닥에서 자, 거리를 바로 입력을 해서 쳐버릴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그 도면에서 봤을 때 제일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전체 높이가 129였잖아요.
그래서 자 125를 그대로 쳐서 넣는데 방향이 반전이 돼야 되겠죠? 반전 버튼 또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더하기 뭐 더하고 뭐 빼고 막 이랬는데 얘는 그냥 위에 바로 높이를 하나 잡아 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자리에 나는 스케치를 하러 들어가겠다 하면은 갔다가 바로 중간 같은데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스케치 평면이 잘 안 잡힙니다. 이런 데다 찍지 마시고 스케치를 눌렀을 때 요 보여지는 평면의 약간 가장자리 쪽, 예, 요런 데다가 예,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뭔가 표시가 나타나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예, 지금 보면 약간 그 축이 좀 뒤집혀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확인하시고 자 여기 들어가서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자 지금 화면을 약간 틀어 볼게요. 그냥 틀어만 놨어요. 여러분들은 이 평면상에서 그대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스케치에서 제가 어떤 툴을 쓸 거냐면은 요거도 되게 중요한데 요 기능 곡선 투영. 예, 얘는 밑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스케치 평면의 법선에 따라 스케치상으로 외부에 있는 곡선과 모서리를 투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써서 요 선을 이 원만 예, 요 직선은 사실 필요가 없어서 제가 단일 곡선으로 원만 찍어 볼게요. 딱 찍으면 얘가 자 어디에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확인 누르면 이 위에 바로 생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현재 작업하는 평면은 여기인데 저쪽에 있는 원을 내가 여기로 좀 갖고 오고 싶어. 이럴 때 투영을 쓰실 수가 있고요. 이것뿐이 아니라 투영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뭐 삼각형이나 또는 이런 모서리 같은 선들 있죠. 이런 걸 선택을 하더라도 그대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투영이 돼서 올라와요. 네, 이해되시죠? 모서리나 선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까 평면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투영을 하시고 이렇게 투영을 한 선들은 하늘 색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색깔이 좀 달라요. 기존의 스케치와 하시고 스케치 종료를 눌렀고 자 스케치 종료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때는 이제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자 리셋 한번 해주고 예, 원래 도면에서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돌출 두께가 46이었죠? 46을 얘만 그냥 선택해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결합해 갖고 확인해 주시면 끝난 거죠. 예, 그래서 뭐 구멍을 뚫든 예, 그 다음에 수정하시는 것은 예, 이미 1교시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 예, 이때도 이 작업으로 지금 회전이 들어간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탐색키 부분을 포함을 해서 예, 캡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까지의 과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예, 그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작업을 할 때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은 것들 중에 작업을 하다 보니 필요한 어떤 옵션이나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거나 할 때 예, 참고를 해서 오늘처럼 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요. 예, 여기까지 2교시 수업 마무리를 짓겠고 예, 3교시 수업 바로 연결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